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4월 2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볼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는 EU 쪽에 관세를 물리겠다, 보복 관세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U 쪽에서도 뭐 보복 관세 마찬가지로 물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또 새로운 무역 전쟁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EU는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또 미국이 또 무역 전쟁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쪽이나 그 다음에 저기 그 항공기 쪽, 네, 요쪽으로 우선적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자,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3.5%에서 3.3%로 0.2%포인트를 낮췄는데, 자, 지금 IMF가 계속해서 한 3개월 간격으로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실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무역 전쟁이나 브렉시트 관련 이슈들이 좀 빠르게 해소가 돼야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요거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월 11일이었죠.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빅딜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뭐 단계적으로 스몰 딜을 하나씩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즉 단계적으로 핵폐기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재를 하나씩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런 언급 나오면서 조금씩 또 풀려나갈 기세. 일단은 이번에 회담의 성과는 그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뉴스들 나오는 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4월 12일까지 네, 브렉시트가 되어 있었죠. 노딜 브렉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단 EU 정상들이 만나서 10월 말까지 브렉시트 네,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해당 이슈가 잠잠해지겠지만 또 어떻게 또 협상이 풀려 나가는지는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항공업계가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이제 3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떠오르면서 최근에 뭐 주가들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금호산업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감사하게 한정을 받으면서 자, 한 차례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 이후에 좀 주가가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가 자, 금호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는데 자, 이번에 채권단에서 자구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이 없고 뭐 3년 후를 뭐 약속을 한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유상증자나 자금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안을 요청을 했고요. 자,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채권단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을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뭐 장례식장에 여러 그룹 총수들도 왔는데 그중 최태원 회장도 왔습니다. SK그룹에 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뭐 묵묵부답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SK그룹이나 하나그룹 그 다음에 롯데그룹 등이 인수 후보로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네,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원달러 환율 좀 올랐죠. 1140원을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1139원, 1140원에 근접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자, WTI 기준 국제유가도 뭐 소폭 올랐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유가와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짚어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한 2%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주식시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상승세가 약간은 꺾이기는 했지만 하락 반전하지는 않았고,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막판에 또 지수 조금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하였고, 만기일 이후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줬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슈 불거지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죠. 우선주들 가지고 좀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항공 관련주들 엄청 급등 보이고 있고요. 저가항공 LCC 회사들도 주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항공 관련 종목들 한 번씩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 이제 매번 선을 그어놨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3월 말이죠. 3월 말부터 지금 1거래일, 2거래일, 3, 4, 5, 6, 7, 8, 9, 10, 11, 11거래일 연속입니다. 12거래일인가요? 아무튼 11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지수가 2주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3월 말부터 지금 4월 중순인데 지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느냐. 지금 전 고점이 한 2241포인트니까 한 10포인트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요 정도 간격이 한 1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요거를 맞고 떨어지느냐, 요게 중요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한 2주간 많이 오른 만큼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볼 텐데, 코스닥 지수는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770선 근접했고요. 사실 지난번에 여기 첫 번째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을 넘어섰었는데, 전 고점인 760포인트대까지도 지금 돌파를 해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도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오르다가 한 두 차례 W형 쌍바닥 정도 찍고 나서 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 반달, 한 2주 이상을 안 쉬고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 일별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 지금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11거래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거래일 오르고 있는데, 자, 4월 10일 날 외국인이 아주 살짝 35억 매도한 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엄청나게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코스피처럼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관도 이렇게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해주는 날들도 일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는 날은 개인들이 사면서 마찬가지로 11거래일 연속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자, 만기일이 이제 지났고 정고점 근처, 코스피는 정고점 근처, 코스닥은 살짝 돌파는 해냈습니다만 많이 오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뉴스에서 반도체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들 다시 한번 또 언급되면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EU와의 무역 전쟁 이런 거 나오면 또 증시 일부 조정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지금 자리는 시장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만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거 생각해 놓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최근에 항공주 급등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75% 올랐습니다. 거의 더블이 났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한진칼 우선주는 더욱 심각한데, 마지막 금요일날 한진칼 상한가 가면서 이번 주에만 75% 끌어올렸고, 한진칼 우선주는 지금 이번 주에만 270% 올랐네요. 즉 거의 주가가 4배가 갔다는 얘기인데, 일봉으로 보면 5일 연속 상한가 갔습니다. 지금 5일 동안 상한가를 가면서 1.3에
1.3에 5제곱이 되겠죠. 5제곱 가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거의 주가가 3.7%가 아니라 3.7배죠. 거의 주가가 지금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갔는데 요거 우선주가 뭐 상장 주식수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좀 장난을 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 나오더라도 우선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뭐 보통주가 좀 더 좋을 텐데 보통주는 좀 상장 주식수가 많고 무겁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는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대한항공도 이번 주에 11% 올랐습니다. 11% 올랐는데 대한항공 우선주는 자 이번 주에만 200% 올랐으니까 거의 뭐 3배가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3,000원대였던 게 지금 4만원 갔으니까 거의 3배가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뭐 이번 주에만 55%, 그 다음에 금호산업이죠. 아시아나항공의 뭐 모해삭격인 금호산업이 이번 주에 금호산업은 한 17% 올랐는데 금호산업 우선주는 또 70%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고요. 뭐 거기다 LCC 제주항공도 이번에 뭐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뭐 6%. 진에어도 11% 이렇게 지금 항공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뉴스로 나온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죠. 조양호 회장 별세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뭐 자관 제출한 것이 지금 경영 환경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슈 잠잠해지면 주가도 또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특히 한진칼 우선주 같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뭐 이런 상승장 이어나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뭐 계속해서 저는 시장을 조금씩 보수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나올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 세워보자. 자, 이렇게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